태국은 지역의 경제 거점 국가로 동남아를 공략하는 선도시장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이기도 한데요. 동남아를 주목할 때는 특히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3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큰 국가입니다. 이는 주변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하며 인구도 많은 편이어서 시장성도 좋은 지역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한국 드라마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상파, 디지털, 위성을 모두 합쳐 2000년 이후 약 500편가량의 한국 드라마가 소개됐는데요. 특히 시청률이 가장 높은 채널인 채널7에서는 태양의 후예, 힘센 여자, 도봉순 등 7개의 한류 드라마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디지털과 위성TV 등도 가세, 태국 내에서 이미 방영했던 한국 드라마나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도 재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연가, 상속자들, 선덕여왕, 주몽, 커피프린스, 이산 등 다소 올드한 그리고 과거 태국에서 이미 방영했던 드라마가 여전히 재방되고 있습니다. 우리 IPTV의 작은 채널들에서 옛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바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추세입니다. 2018년 방영한 리메이크 한국 드라마만 무려 4편. 이들 드라마는 모두 태국 내 특급 스타들을 캐스팅했는데요. 특히 오나의 귀신님은 태국에서 선호하는 코믹 귀신 소재가 어필하면서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 한류는 화장품, 미용, 음식, 관광, 한국어 분야에서 큰 파생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POP 가사를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류 스타들을 모방한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유행하는데요. 여기서 한류물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태국은 한류가 K-뷰티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류와 미용 소비재의 직접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컬러렌즈 붐입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연예인에 의한 컬러렌즈 노출이 잦아졌고 이후 태국에서도 크게 유행하는데요. 컬러렌즈를 생산하는 국내의 한 기업은 2012년 300만 개 이상의 신규 수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컬러렌즈 외에도 태국에서의 K-뷰티 관련 통계는 드라마틱합니다. 2000년 태국 수출 한국 화장품 총액은 90만 달러, 이후 2017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처음 돌파하게 됩니다. 태국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70배 성장해 한국 화장품 수출 6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태국은 자체 내수 시장도 탄탄한 편인데요. 여기에 연간 3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화장품 수요도 있는 국가여서 그 파급 효과도 좋은 국가입니다. K-뷰티와 더불어 한국을 향하는 관광객의 증가도 가파른 모습입니다. 태국 관광객은 2000년 약 8만 명에서 2018년 56만 명으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한류 스타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에뛰드, 미샤, 더 페이스샵 등의 한국 브랜드는 모두 한류 스타를 내세워 진출했습니다. 꼭 한국 모델을 쓰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자체가 화장품 브랜드가 되는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내 한국 화장품의 위치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광고 문구 2가지. 한국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한류만으로 태국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상품의 질이 이미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적절한 마케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겠죠. 이런 면에서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C컬 웨이브 그리고 단발머리 등의 유행도 한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거점 국가입니다. 비록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그러하듯 경제적 부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은 절대적인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한국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현재 갖고 있는 태국 내 경제적 위상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도가 커가는 동남아시아, 우리의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